어머,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더위 때문에 그런가요? 응, 낮에는 나가기도 겁나고, 땀만 나면 혈당도 불안하고, 혹시 아세요? 당뇨 환자는 여름철 열사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최대 2배나 높대요. 안녕하세요. 20년간 당뇨와 비만을 상담해 온 이준호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당뇨 환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8가지 챕터로 나눠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정보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이 유독 많아진다는 거죠. 처음엔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당뇨 환자분들의 몸은 일반인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어요. 마치 고장난 에어컨 같았죠? 여름날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은 땀을 흘리며 체온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그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땀이 제대로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체온 조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탈수입니다. 물이 빠지면 혈액이 진해져요. 꿀처럼 끈끈해지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떨어지기도 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식욕도 문제가 됩니다. 더위에 지쳐 밥을 거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당뇨라는 게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름철엔 그 균형이 더욱 쉽게 깨집니다. 마치 줄타기 하는 사람이 바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름철엔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요.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입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철민이라는 40대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그분을 처음 본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부인이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침엔 멀쩡했는데? 박철민 씨는 그날 낮 1시쯤 야외에서 일을 봤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친구와 만나 1시간 정도 산책했을 뿐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몸이 이상했습니다. 먼저 어지러움이 시작됐어요.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죠. 그리고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해요. 혈당을 재보니 300을 훌쩍 넘었습니다. 평소 100에서 150 사이를 유지하던 분이었어요. 갑자기 2배 이상 뛴 거죠. 박철민 씨, 물은 충분히 드셨나요? 아니요. 목이 마르긴 했는데 까먹었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탈수로 인한 혈당 급상승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응급처치를 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박철민 씨도 그 후로는 여름철 외출을 매우 조심하게 됐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뇨가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소한 실수가 이렇게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저만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일본 나고야공업대학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당뇨 환자가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1.41배 높았어요. 거의 1.5배에 가깝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30대에서 50대 남성들이었어요. 이 연령대에서는 무려 1.69배나 높았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워요. 왜 이 연령대가 특히 위험할까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30대에서 50대 남성들은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죠. 야외 활동도 많고 무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몸은 이미 일반인과 다른 상태거든요. 흥미로운 건 30세 미만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젊은 층은 회복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연구진들이 밝힌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체온 조절 기능 저하입니다. 당뇨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손상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두 번째는 더위 감지 능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너무 더워. 그늘로 가야겠다라고 느끼는데 당뇨 환자는 그 감지가 늦어집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것과 같아요. 불이 나도 늦게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더 오래 노출되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여름철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말이에요. 혈당이 왜 여름철에 특히 불안정해질까요? 저는 이를 환자분들께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씁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당은 그 공장의 연료고 물은 냉각수입니다. 여름철 고온 환경은 공장에 과부하를 걸어요. 먼저 탈수가 시작됩니다. 냉각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마치 진한 설탕물 같아요. 농도가 높아지면 혈당 수치가 급상승해요. 저는 이런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평소 혈당이 잘 관리되던 분이 여름 하루 만에 200을 넘기는 경우 말이에요. 그분들은 항상 의아해하죠. 음식도 똑같이 먹었는데 왜 이럴까요? 음식만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온도와 수분 상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다른 문제는 혈당 조절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더위 스트레스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해져요. 마치 고장난 온도 조절기 같습니다. 때로는 반대 현상도 일어납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거르게 되죠. 그러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저는 한 환자분을 기억해요. 여름철에 끼니를 거르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진 분이었어요.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요. 혈당 관리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단순히 약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온도, 습도, 스트레스, 수면, 운동 등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엔 이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흔들려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름철 외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황금 시간대라는 걸 알려드려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라고 말이죠. 이 시간대가 왜 위험할까요? 태양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지표면 온도도 최고점에 달해요. 아스팔트는 계란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꼭 나가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3가지 필수품을 챙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500ml 정도면 충분해요. 조금씩 자주 마시라고 강조합니다.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밝은색 옷입니다. 흰색이나 베이지색이 좋아요. 검은 옷은 절대 피하라고 해요. 열을 흡수해서 체온을 더 올리거든요. 세 번째는 넓은 모자나 양산입니다.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직사광선이 머리에 직접 닿으면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외출 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이 시작되면 경고 신호예요.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늘진 곳이나 실내로 들어가세요. 에어컨이 있는 카페나 상점이 좋습니다. 10분만 쉬어도 많이 나아져요. 혼자 외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가족에게 행선지를 꼭 알려주세요. 요즘 스마트폰엔 위치 공유 기능이 있어요.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환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해요. 이제는 날씨 앱을 매일 확인해요. 기온이 30도 넘으면 아예 외출 계획을 바꿉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죠? 무리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물 마시기 이보다 간단한 게 있을까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물 마시는 법부터 가르쳐 드려요. 하루에 최소 2리터는 마셔야 해요. 하지만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1시간에 100ml씩 꾸준히 마시세요. 물컵을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만 마시면 심심해요. 커피나 차는 안 될까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요. 오히려 몸에서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죠. 여름철엔 특히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더욱 금물이에요. 술은 탈수를 심하게 만듭니다. 또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름철 시원한 맥주 한 잔이 그리울 수 있지만 참으셔야 해요. 운동할 때는 더 세심해야 합니다. 운동 시작 30분 전에 200ml 정도 마시세요. 그리고 운동 중간중간에도 계속 보충해 주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팁을 드려요. 운동복 주머니에 작은 물병을 넣어 두라고요. 그러면 언제든 마실 수 있어요. 한 환자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물병 없이는 집을 나서지도 못해요. 그게 바로 올바른 습관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어요. 갈증은 탈수가 시작됐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당뇨 환자는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이 손상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순수한 물이 최고예요. 인공 감미료가 든 음료도 되도록 피하세요. 혈당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름철이라고 해서 기본 생활 습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지켜야 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3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더워서 밥맛이 없어도 끼니는 거르면 안 돼요.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너무 더워서 밥이 안 넘어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차가운 음식을 드세요. 냉국수나 시원한 샐러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끼니를 거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바깥 운동이 어렵다면 실내로 옮기세요. 에어컨 켜고 걷기 운동하는 것도 충분해요.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됩니다. 운동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좋습니다.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운동하면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여름철엔 밤이 덥고 습해서 잠들기 어려워요. 그래도 7시간 이상은 자려고 노력하세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전기료가 아깝다고 참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건강이 더 소중하지 않겠어요? 샤워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찬물로 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요.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적당해요. 한 환자분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너무 더워서 찬물로 샤워했다가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외출할 때는 혼자 가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다니는 게 안전해요. 만약 혼자 나가야 한다면 스마트폰의 위치 공유 기능을 켜두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응급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당뇨 환자라는 걸 알리는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세요. 이 모든 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과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3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현명한 외출 시간 조절이에요. 이것만 지켜도 여름을 안전하게 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여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마치 우산을 챙기고 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응원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루하루 안전하게 관리하며 올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함께 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도 알려주세요.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